지난주 이야기 잠깐 하면서 맹자의 정치학을 왕조 정치라고 한다. 이건 다른 말로 인정이다. 네. 인정이고, 인정은 불인 지식 혹은 불인 인지식. 네. 이것에 기초하는 거다. 그래서 불인 인지심이 이제 불인 인지정으로 가는 거죠. 이거 나아가면 민지산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게 양생상사야. 예.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자식이든 아니면 늙은 부모든, 그러니까 지금식으로 이야기하면 그 복지의 대상이잖아요, 이게. 예. 그건 인간으로 기본적으로 해야 한다. 요런 언저리의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당시에 맹자 정치학의 핵심 키워드는 왕이라는 키워드라는 거예요. 왕. 혹은 왕천하인 거죠. 네. 자, 왜냐하면 당대의 사람들은 다 천하를 어떻게 통일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천하 관념의 이제 고향기, 오늘도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근데 이걸 왕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폐로 할 이렇게 쓰나? 폐로 할 것이냐, 이제 이 차이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가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맹자 전국시대에 두 개의 길이 있었던 거예요. 세계를 안정시키는데 두 개의 길이 있었던 거지. 예. 하나는, 어떤 식으로든지, 힘을 통해서, 사실 힘을 우리가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힘이 있어야 뭔가를 하니까. 힘을 통해서 천하의 안정을, 힘을 통해서라도 천하의 안정을 꾀하는 것. 지금도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강대국이라고 얘기하는 미국과 중국이 싸우면 전 세계가 불안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이 좀 사이좋게 지내기를 바라는 마음이 막 생기잖아요, 이게. 예. 그러니까 결국 세계 평화는 지금 봐도 작은 나라들이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진짜 현실 정치 논리로 보면, 그러면 이거는 강대국들이 어떻게 자신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느냐의 문제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춘추시대의 정치적 지형이었고, 전국시대에는 그것마저 그 힘의 균형이 깨진 거니까, 그런 상태에서 누가 다시 패자가 돼서, 누가 다시 진문공이나 재환공이 돼서 천하를 안정시킬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사실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 결국 그런 길이 있었던 거예요. 힘을 통해서 천하를 안정시키려고 했던 길. 그리고 역사적으로는 그 길이 사실상 실현되었어요. 그게 진시황에 의한 천하 통일이에요. 그럼 뭐가 되냐면, 그럼 진짜 제국이 되는 거예요. 제국의 길이 있었어. 근데 맹자는 어떻게 보면 그런 제국의 길이 아닌 전혀 새로운 비전을 제시를 한 거예요. 당시에는 익숙하지 않은 담론이었어요. 생소하고, 그러니까 계속 물어보는 거야. 뭐라고 하는 거야, 도대체? 네 말이 도대체 뭐야? 하지만 전혀 다른 길이었다라고 생각하고, 그 전혀 다른 비전이 사실 공유지의 철학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비전이었다고 저는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이 두 가지 길이 있었다. 근데 현실적으로 실현된 건 진시황에 의한 제국의 길이었지만, 맹자는 당대의 그 길이 아닌 전혀 다른 어떤 비전, 우리가 정치적 비전, 사회적 비전을 선포했었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왕천하라고 하는 것 속에는 그런 의미가 사실 함축되어 있다. 그래서 서경에 있는 왕을 구태여 이제 가져온 거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8조. 천하위공. 천하의 주인은 누구일까? 자, 폐는 대국의 욕망을 갖지만 왕은 천하 통일과 천하를 다스리는 비전을 갖는다. 그래서 대국과 천하는 물리적인 크기의 차이가 아니다.
그래서 천하는 대국을 모아놓는다고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천하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요? 천하. 우리가 천하 만물 할 때, 예. 천하는 이 하늘이 내린 백성과 강토의 총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민도 그렇고 토도 그렇고 나중에 이제 뒤에서 이야기할 텐데 땅도 이 세상에 이제 이게 토지 공개념이거든요. 요즘에 토지 공개념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데조차 없더라고. 정의당도 그런 얘기 안 하는 것 같던데. 예. 그러고 어떻게 아파트 값을 잡지? 하늘이 내린 천자만이 그것을 소유하고 다스린다. 그래서 천자는 하늘의 속성, 공평 무사의 체현자이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제가 그 이야기했는데 그 하늘은 사사로이 덮어주는 게 없고 땅은 사사로이 실어주는 게 없으며 해와 달은 사사로이 비춰주는 게 없다. 이게 이제 이 사가 나오거든요. 이게 나중에는 이제 공하고 우리가 사잖아요. 이게 공과 사인데 그래서 이게 공리고 나중에는 사요. 요렇게 이제 두 개로 이렇게 이제 그 세팅이 되어요. 이게 이치를 따지는 것. 이거는 이제 공적인 거고 욕을 따는 건 사야. 근데 이 사라고 하는 게 자기 개인의 욕심 이러는 게 아니라 치우쳐 있다는 거예요. 치우쳐 있다. 이게 이런 어떤 이제 세 가지 사사로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만 선왕은 천하를 다스릴 수 있었다. 그래서 치는 무엇보다 공평무사한 운행이다. 라고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또 하나, 치가 치수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걸 기억해야 한다. 우임금의 치수는 원래의 물기를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행하는 도이지, 저는 이런 게 굉장히 그 동양에서 치관념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 어떤 그 원형 같은 거였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물기를 정리를 해주는 거잖아요. 이게 이렇게 가야 하는 곳을 터주는 거잖아. 이게 그래서 이제 우지치수는 수지도야 뭐 이제 이런 표현이 맹자에 있어요. 일삼아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행하는 도이지 자기적으로 수행하는 작업이 아니다. 또 맹자에도 우지 행수야. 행, 기소, 무사야. 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그런 어떤 일들이 이제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연의 이치에 입각해서 정치를 펼치는 것은 언제나 왕의 정치의 출발이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맹자의 시작, 양해왕상 3장과 만나다. 이게 이제 굉장히 유명한 거죠. 이게 보면 농사철을 어기지 않게 하면 곡식을 이루 다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뭐냐면, 이게 왕도 정치의 시작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왕도 지시라고 본문에 나와요. 왕도의 출발이다. 왕도의 출발을, 왕도 정치의 출발을 뭘 많이 해주는 게 아니고, 원래 사람들이 살게 하는 것을 못하게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다 봄에 씨 뿌리고, 여름에, 그거를 이제 김을 매서 가을에 수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웅덩이와 연못에 가서, 고기를 잡아갖고는, 단백질을 보충하고, 또 산에 들어가서 나무를 베어서 또 땔감으로 쓰죠. 집도 고치고. 그랬을 때 이 본문에 농사철을 어기지 않게 하면 이게 본문은 불위농시예요. 때야, 시. 이게 이 때에 맞춰서 정치를 펴야 한다라고 하는 건 동양 정치의 아주 기본이거든요. 근데 이 때가 무슨 때냐? 사시의 때예요. 사시의 때. 그러니까 나중에 뭐 농가 원령가 이런 게 자꾸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이야말로 우리가 무슨 때를 모르지, 철을 모르지.
그러니까 다 철이 없어지지, 우리가. 네. 진짜 우리 딸은 정말 한참 그때까지 수박이 어느 계절에 나오는지를 몰랐어요. 딸기가 어느 계절에 나오는지를 모르고. 모를 수밖에 없죠. 이게. 예. 왜냐하면 사시사철. 이게. 예. 그러니까 뭐 이제는 나중에는 이제 뭐 한 세대 후에는 쌀이 공장에서 나온다고 애들이 말을 해도 우리가 뭐 어떻게 말을 못 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러니까 농사철을 때를 놓치지 않게 하면 곡식을 이루다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불가승식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루다 먹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게. 예. 그리고 촘촘한 그물을 웅덩이와 연못에 넣지 않게 하면 물고기와 자라를 이루다 먹을 수 없습니다. 도끼와 자기를 가지고 제철에만 살림에 들어가면 제목을 이루다 쓸 수 없습니다. 곡식, 물고기, 자라를 이루다 먹을 수 없고 제목을 이루다 쓸 수 없어야 이게 지금 우리말 같은 번역이 어떤 걸까? 이제 제가 그걸 계속 고민하는데 지금 아직까지 딱히 번역어를 제가 못 찾고 있어요. 백성들로 하여금 살아있는 사람을 봉양하고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내는데 이게 바로 맨 밑에 주 36의 양생상사란 말이에요. 양생상사의 무감이어야 왕도지시라는 거예요. 예. 이게 너무나 유명한 왕도 정치의 어떤 데피니션 중에 하나거든요. 일단 출발이 이렇게 되어야 하는 거예요. 너무나 유명한 위의 문장에서 저를 사로잡는 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웅덩이, 연못, 살림이 공유지라는 거예요. 이게.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루다 먹을 수 없다 혹은 이루다 쓸 수 없다라고 말해지는 공유지의 무한성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봄에 무슨 씨 뿌려서 여름에 다 먹어도 혹은 나무나 물고기도 잡아 먹어도 또 물고기가 생기고 나무도 우리가 배도 또 물고기가 또 나무가 크잖아요. 이건 자연의 속성인 거예요. 그게 생생불이에요. 계속해서 생겨나는데 이제 그치지 않는 거죠. 쉼이 없는 거죠. 그칠 있자니까. 예. 자연을 생생불이하는지라 공유지는 우리가 그것을 함께 잘 보살피기만 하면 우리 삶에 무진장한 혜택을 준다. 저희 문탁에서 지금 무진장이라고 하는 공동 기금이 있어요. 창고인데 공동 지갑 같은 건데 안 쉬워요. 이게 이걸 같이 가꾸는 게 정말 안 쉬워요. 네? 나중에 이제 시간이 있으면 제가 예를 좀 들어드리고 따라서 정치는 어떻게 보면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지 않는 것 이게 사실 무의지치거든요. 네. 즉 공유지의 삶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는 것에서 출발하면 된다. 그래서 때를 놓치지 않고 씨를 뿌릴 수 있도록 시도 때도 없이 전쟁에 끌고 나가거나 국가 사업에 동원하는 일을 중단하는 것. 예. 그래서 과도한 세금을 없애거나 줄여주면 된다. 제가 이게 지금 이걸 다 할 수가 없어갖고는 세금 이야기를 안 했는데 맹자의 그 정전법 나오는 등문공상의 3편을 보면 그 선왕의 세금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공법, 철법, 조법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공법 하나라 때는 이걸 쓰고 은나라 때는 이걸 쓰고 중나라 때는 이걸 썼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통칭하여 약간 10분의 1세야. 이게 그러니까 세금이 약간 그런 거잖아요. 내가 뭔가 소출을 했어. 이 중에 10분의 1 정도를 우리가 공공적으로 쓰게 돌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문탁에도 기본적으로 10% 우리가 강의를 했다. 그러면 10% 정도를 우리가 보내게 해줘요. 이게 되게 이상한 회계인데, 그러니까 제가 이걸 배웠어요. 어떤 데는 보면 자기가 갖고 있는 거를 전부 다 공적으로 줘. 아주 이렇게 공동체 중에서도 그런 공동체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해. 근데 이거는 공동체는 아닌데 일본도 국가나 회사는 엄청 부자인데 개인은 엄청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벌면 버는 것으로 자기의 양생 상사를 하고 자기 가족의 10% 정도는 돌리는 거야. 이게 적절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공법과 조법과 세법이 어떻게 다르냐면 공법은 뭐 10년을 평균 내서 일정액을 내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 보니까 연봉이 3천, 뭐 1,000, 뭐 2천, 뭐 이랬더라. 하지만 평균적으로 2천이니까 너는 200만 원을 월급을 내라. 세금을 내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200만 원이 딱 결정이 되면 내가 3천만 원 벌었을 때 200만 원을 낼 수 있는데 이게 팬데믹이 됐잖아. 그럼 1,000만 원밖에 못 벌어도 200만 원을 내야 되는 거야. 지금 완전히 지금 거의 무슨 폭발 직전이라며요. 자영업자들이. 벌지는 못하게 하고 거의 광의의 세금이나 다름이 없는 임대료라거나 각종 세금은 이걸 해주지 않으니까 찔끔찔끔 뭐 50만 원, 100만 원 주는 걸로 지금 살 수가 없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는 토지 공개념 같은 게 없기 때문에 뭘 해도 임대료 때문에 망하거든요, 이게. 그런 거고, 조법은 정전제예요. 그래서 이게 도울조잖아. 나중에 이제 뒤에서 얘기할 텐데, 이렇게 900모를 나눠줘갖고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가구에게 100모씩 나눠주는 거야. 100평씩 나눠주는 거야, 이게. 그러면 가운데 이 100평은 같이 경작을 해.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걸 세금을 주는 거야. 이러면 흉년일 때든 풍년일 때든 여기서 나오는 거를 이제 주는 거죠.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조법이고, 철법도 흉년에 따라서, 소출에 따라서 10%를 하는 거야, 이거는 평균을 해서 200만 원을 딱 결정해 놓는 거고, 이거는 3천만 원을 벌으면 300만 원을 내고, 무슨 1,000만 원을 벌면 100만 원을 내고. 여러분, 어느 세법이 마음에 드세요? 맹자니, 이거는 아니다. 이거하고 이거를 섞어 쓰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정제법 이야기를 할 때. 근데 이때도 이 제자, 이게 아까 제민지산 할 때는 이게 그러니까 제도라고 하는 게 제가 계속 그걸 지난주부터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어떤 법령을 딱 정해놓고 그걸 안 지키면 형벌을 내리는 것하고 조금 다른 거야. 저는 그래서 이 제도가 정말 제가 127을 공부한 다음에 127는 이 제도 혹은 도구, 이걸 툴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게 컨비비알, 공생적 도구가 있고 조작적 도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도가 너무 보편적이 되고, 그러니까 아주 이제 보편적이 되고, 아니면 그 도구의 성격이 너무 커버리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복지 제도라거나 학교 제도 이런 거는 굉장히 크잖아요. 보편적이고 너무 빠르고 너무 크면 그 속에서 이제 사람들이 억압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는 이 제자와 127 2를 연결시켜 보고 싶은 욕망이 좀 있는 거죠. 근데 그래서 왜 127 책이 이제 Tools for Convivial이라고 하는 책의 번역이, 우리가 이제 두 가지 번역이 있는데, 하나는 공생적 도구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번역은 절제사회라고 하는 번역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우리가 삶을 욕망을 무한하게 확장을 해서 더 빨리 가고, 뭐 그러려면 뭐 아무리 고속도로를 많이 만들어도 불가능하잖아요. 우리가 이게 아무리 비행기 더 빠른 어떤 비행기라거나 더 쌩쌩 달리는 고속도로를 갖고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야. 어느 순간 지나면 어차피 거기도 또 차가 막혀. 뭐 이제 약간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그 번역에 절제사회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조절한다라거나 절제한다라거나 제한성을 둔다라거나 이런 식의 사유가 분명히 어떤 바탕에 있는 거죠. 이게 기본적으로 왕조 정치라고 하는 동양적 사유의 바탕에. 어쨌거나 그래서 이 세금도 제자를 써요. 그래서
그 세금을 절제한다면, 예, 과도한 세금을 없애거나 줄여주면 된다의 번역어 자체가 이게 그 백성으로부터 걷는데, 백성으로부터 뭔가를 걷어들이는데 세금을 하는데 뭐가 있어야 된다? 유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원문이에요. 제한이 있어야 된다. 절제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이제 공유지 자원의 이용에 대한 섬세한 절제와 조절의 지혜인 거죠. 그러니까 그물을 너무 촘촘한 거를 해서 그 그물질을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공유지 하천에서. 그러니까 이런 방식이 그 다음에 필요한 거죠. 그런데 그건 역시 공동체의 규약을 통해 만들어가는 것이지 국가의 상법을 통해 명령하고 처벌하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또 이제 재밌는 게 맹자한테는 양생 상사를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떤 장치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제 그 문장이 뭐냐면 우리가 왕도 혹은 인정이라고 부르는 것은 다만 선한 마음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한갓 법을 만든다고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 원문 볼까요? 이 도가 부사예요. 한낱. 예. 한낱 선. 어떤 선의만 갖고 부족이 위정이다. 그것만 갖고 정치를 펼 수 있는 건 아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는 이제 뭐 정자산을 이야기를 해요. 앞에 양해왕도 내가 정말 좋은 마음을 갖고 하동의 백성을 무슨 흉년이 나면 하동의 백성을 하서로 옮기고 또 하서의 백성을 이렇게 옮기고 내가 잘하는데 왜 백성들은 날 안 좋아해요? 양해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선의만 갖고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한갓 또 법을 세웠다고 하더라도 불능이 자행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이 저절로 행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법을 집행하는 것도 사람인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자, 이 어려운 이야기예요. 선의도 아니고 법령을 정비한다라고만 해도 안 되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야. 그게 도대체 뭐야? 예, 그러면서 규구 같은 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규구가 뭐냐면 이게 그 규는 콤파스 같은 거거든요. 예? 그리고 구는 직각자 같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목소들들이 갖고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이라고 하는 건 동그라미를 돌아다니면서 필요한 데마다 다 그려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아니라 콤파스라고 하는 어떤 어떤 원리가 있으면 어떤 기준이 있으면 수없이 많은 원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이게 그리고 직각을 그으려고 해도 이런 어떤 이것도 툴일 수도 있어. 어떻게 보면 어떤 툴 혹은 이거 툴이라는 건 어떤 원리? 예. 원리가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규고 같은 게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러니까 원문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건 뭐 토론도 가능해요. 규구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서 그 제도적 장치는 이제 높은 것을 만들 때 기준이 되는 구름 같은 것이기도 하고 낮은 것을 만들 때 기준이 되는 뇌나 못 같은 것이기도 하잖아요. 그것은 기술자의 콤파스나 직각자이고 음악가의 기준인 음계이다. 우리가 작곡을 하려면 뭐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예. 아니 무슨 좋은 음악을 만들려면 도레미파솔 궁상각지우 약간 이런 게 있어야지 수없이 많은 음악을 만들잖아요. 이게 음악은 하나라 음악 무슨 또 상나라 음악 주나라 음악 다 다를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궁상각지우라거나 서양에서는 기본적으로
예. 뭐 화성의 기초가 되는 뭐가 있는 거죠. 그런 게 있어야 뭐를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런 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정리를 한 거예요. 맹자가 꼭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았는데 그런 게 공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전에 비가 내리면 사전에까지 그 혜택이 미친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면서 과연 선왕들도 그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규구 같은 것으로 선왕들도 정치를 폈다는 거야. 그러면서 정전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전제는 이제 등문공 3상의 3장에 사망시대 행해졌다라고 하는 정전제가 상세히 소개되어 있다. 이것은 팩트인지 픽션인지, 이것이 팩트인지 픽션인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팩트였을 것 같진 않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상은 계속 있었던 것도 확실한 거죠, 이게. 예. 그래서 그 핵심은 토지의 경계를 공평무사하게 잘 구획하는 것이다. 그것을 통해 공정과 사전을 적절히 분배하는 것이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뭐가 얘기됐는데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고회가 잘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8명 주고 똑같이 나눠서 여기 100평은 같이 이제 농사를 짓는 거죠. 그렇게 되면 백성들은 함께 공전을 가꾸고 그 다음에 자신의 밭을 경작한다. 근데 이런 생산 공동체는 저희는 이제 여기 문상 네트워크 여기도 공유지예요, 파지사유에도 공유지예요 이렇게 말을 하고 특히 파지사유는 만들면서 아예 마을 공유지 파지사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한동안 파지사유 사용 설명법을 만들고 그걸 하느라 이게 정신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공유지는 함께 꾸리는 건데 이미 이제 우리가 그런 신체가 아니기 때문에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쪽으로 몸이 세팅이 되어 있지. 이거 정말 이게 거기도 마찬가지잖아. 저기도 우주소년도 이게 우주소년이 현민이 거냐고요. 그런데 이제 현민이한테 가서 이거를 이제 그걸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걸 같이 그걸 가꾼다, 돌본다 이런 생각을 사실 우리 거의 하지 않아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식의 공 개념은 사라졌다고. 이때 공과 사는 지금은 이게 약간 이건 소유 자체가 누가 소유하느냐. 그러니까 이때 이 중국에서 공사 개념은 기본적으로 소유의 관점에서 출발한 것 같지 않아요. 굳이 누구 거냐고 묻는다면 그거는 하늘의 것이다라고 대답하겠다. 약간 이런 방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근대에 오면 왜냐하면 나중에 특히 땅이 매매가 되기 시작하거든. 중국에서도 한나라 이렇게 오고 이제 뭔가 이렇게 우리 알잖아요. 이게 뭔가 그 생산력이 발전을 해서 잉여가 막 생기고 경제적으로 불균등이 생기고 이러면 토지들을 매매한다고. 토지들을 매매하면 토지를 겸병하는 대귀족이 생기잖아요. 당나라는 이제 그래서 귀족 사회가 되는 거지. 대토지 소유자가 생기는 거죠. 이게 대토지 소유자가 생기고 토지가 없는 사람이 생기고 소작을 해야 하는 거고 진짜 이제 그 비참한 삶들이 비로소 이제 비롯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뭐 서양 같은 경우에 봉건 농지에 이제 이렇게 딱 붙박혀 있다가 도망쳐 나온 그 도망 노예들에 의해서 중세의 도시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부르조아지들이 되는 거잖아. 부르조아지들이 돈을 벌었는데 돈을 벌고 나서 귀족들한테 근데 신분으로 보면 귀족들한테 잽이 안 되니까 그러기 싫어.
우리한테 자유를 줘. 그러면서 근대의 개인주의가 이제 근대 인권 사상이라거나 근대 개인주의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라고 하는 건 부르주아 지들이 모두가 다 귀족과 동등하게 토지를 가질 수 있다, 재산을 가질 수 있다. 약간 이런 선언에 어떻게 보면 다름 아닌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사적 소유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사적 소유가 되다 보니까 이거를 공적 소유로 하자. 이게 공산주의. 막스가 그래서 이때 중요한 거는 사적 소유를 철폐하고 이걸 공적 소유로 하자고 했는데 이제 공적 소유가 이거를 국가나 당이 소유하는 게 되는 거야. 지금 이게 이 국가가 이제 더 많이 이게 토지고 국가가 소유를 해서 이제 지금도 공립학교 라거나 무슨 뭐 공립 유치원이라거나 공공 도서관이라거나 이거 다 지자체 재산이잖아. 개인 거는 아니야.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같이 이걸 공유지로 가꾼다라고 하는 그런 마인드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도서관 예전에 강의 갔는데 도서관 1층 화장실 들어가서 내가 진짜 깜짝 놀랐다니까요. 제가 강의할 때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화장실에 이런 거 붙어 있어요. 집에 있는 쓰레기를 여기 와서 버리지 마세요. 이런 거. 예전에 서울 지하철역에도 붙어 있었어요. 사람들이 휴지를 지하철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는 거야. 이게 뭐야? 근데 어떻게 보면 원형은 그게 아니고 천하는 공공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천하는 그 누구의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그것을 함께 잘 돌보고 가꾼다면 사실은 누구도 소외 없이 거기에서 기본적으로 양생 상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래서 1차적으로 그런 이제 공유지, 이제 정전제라고 하는 것에 이게 이 정자 쓰는 거죠. 우물 정자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우물처럼 생긴 밭인 거죠. 그래서 그러고 이거는 생산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병이 날 때 서로 돌보는 돌봄 네트워크고 외부의 침입을 함께 방어하는 안전 네트워크예요. 그래서 주 40을 보세요. 이것도 등문공산 3장에 나오는 건데 이렇게 되면 죽거나 이사함에 향을 벗어남이 없으니 향전에 이게 나중에 이제 그 조선시대 향학의 사상 같은 게 되는 거죠. 향전에 정을 함께한 자들이 나가고 들어올 때에 서로 짝하며 지키고 망볼 때에 서로 도우며 질병이 있을 때에 서로 붙들어주고 잡아준다면 백성들이 침묵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정전제로 이루어진 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 공동체이자 그러니까 마을 자체가 일종의 이제 공유지의 시스템인 거죠. 이게 마을이라고 이야기할 땐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정전제로 이 생산 공동체를 하면서 동시에 그것에 기초해서 이제 일종의 돌봄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여시춘추에서 인용이 됐는데 여시춘추는 맹자보다 훨씬 많이 뒤는 아니지만 이게 그 진시황의 실제 아버지일 수도 있는 이 여부리가 만들었다라고 하는 백과사전인데 최초의 여기 보면 귀공이라고 하는 파트가 있는데 거기서 제가 갖고 왔어요. 옛날 선대의 성왕들이 천하를 다스릴 때는 반드시 공을 앞세웠으니 공을 실천하여 천하가 태평하였다. 태평은 공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천하는 한 사람의 천하가 아니라 천하의 천하인 것이다. 조화를 이루는 것은 어떤 한 족속만을 기르려 해서가 아니고 이게 사사로움이 없는 거야. 이게 치우침이 없는 거야. 이게 왕도는 탕탕하고 왕도는 평평하다라고 하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감로가 내리거나 때맞춰 비가 오는 것은 콩만 자라라, 팥은 자라지 마라. 하늘이 이러면서 비를 내리진 않는다는 거야. 이게 그렇게 돼서 그게 하늘과 땅의 위대한 거예요. 그리고 만백성의 주인은 천과 지가 그렇듯이 천자도 어떤 한 사람을 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천자의 자리는 그런 거예요. 공평해야 하는 자리야. 하늘과 땅은 위대한지라 만물을 낳아도 자식으로 삼아 속박하지 않으며 자라나게 해주어도 소유하지 않는. 너무 멋있어요. 외워야 돼 우리 제가. 우리는 그냥 그 마음으로 자식을 키우면 되는 거야. 왕도 마찬가지야. 그 마음으로 키우는 거지. 그렇게 해서 무슨 뭐 보답을 받는다라거나 무슨 뭐 소유한다라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야. 기본적으로 할 수 없다는 거야. 소유할 수 없다. 그리하여 만물을 모두 은택을 입고 이익을 취하면서도 자신들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알지 못한다. 이게 그냥 무의지치가 바로 딱 요거거든요. 무의지치는 뭔가 누군가가 뭔가를 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게 누구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특히 이거 노장에는 장자에는 이런 게 엄청 많죠. 이게 누구 때문인지 몰라. 천하는 잘 돌아가. 하지만 그러니까 천하에 도가 있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아냐면 백성들이 누가 다스리는지 궁금해하지 않아. 정치가가 누군지 별로 몰라도 돼. 그런데 지금 귀공 말고 제가 한 가지 더 가르쳐 드릴 텐데 시군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시중 든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군주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의 문제인데 이게 여기 보면요 거의 무슨 그 엥겔스의 보면 뭐 있잖아요 그 사적 소유의 탄생처럼 이 인류학인데 첫 번째 어떻게 이야기가 됐냐면 제가 이제 대충 띄어가면서 말씀드릴게요. 사람의 본성에 손톱이나 어금니로 스스로를 지키기 부족하고 살과 피부만 갖고 추위와 더위를 막기에 부족하고 그러니까 이 피지스 그러니까 본성의 본능만 갖고는 피지스의 상태로는 인간은 살 수가 없다는 거야. 노머스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아주 재미나게 해요. 이렇게 그래서 살과 피부만 갖고는 옷을 입지 않으면 안 돼. 추위와 더위에 맞게 부족하고 이런 이야기를 쭉 해요. 그래서 그래서 오히려 만물을 다스리고 금수를 제압하고 사나운 동물을 굴복시키며 추위와 더위, 건조하고 습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해를 끼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무리로 모여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무리로 모여 있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무리로부터 이런 게 나오려면 군주의 도가 세워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주를 우리가 세우는 이유가 윤리학적으로 뭐냐면 바로 이런 우리가 무리를 지어서 뭔가 공동으로 이 노모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천자를 세우는 게 더 낫겠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그래서 천자는 여기에서 진짜 뒤에 이렇게 나와요. 성인들은 이러한 우환을 깊이 통찰하기 때문에 천하를 위해서 강구한 계책이 천자를 두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군주를 두는 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군주대 자에게 이익을 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천자를 두는 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천자 개인한테 이익을 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덕이 쇠퇴하고 세상이 혼란해지자 천자나 군주가 사리사욕을 도모한다.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군주는 그냥 사람들이 임명한 단순한 관리자에 불과한 거야. 위임한 자에 불과하다. 이런 방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왕의 전제권 있잖아. 왕의 절대 권력.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지는 않은 거예요. 등문공에도 그렇고 여기 귀공이나 시군에도 그렇고. 맹자의 공사상이 직접적으로 표현되지는 않는다. 그것은 위에 여시춘추 같은 텍스트 혹은 천하위공으로 유명한 얘기 등에 직접적으로 풍부하게 표현되어 있다. 여러분 중국에 여행을 가시거나 이러면 중국의 수없이 많은 곳에서 천하위공이라고 하는
이런 그 현판이라거나 무슨 액자라거나 무슨 돌로 이렇게 새긴 거라거나 이런 걸 엄청 많이 발견하실 거예요. 이게 그래서 천하는 이게 천하 위공은 천하 이즈 공이다 이런 거거든요. 천하는 공이다. 우리가 이런 거예요. 예, 이런 데에 직접적으로 풍부하게 표현되어 있다. 주로 지난 시대에 와서 완성된 것들이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맹자에서는 천하는 민의 마음을 얻어야 가능하다는 식의 담론이 다양하게 변주되어 있다. 아까 천하가 민과 강토를 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천하의 주인이 된다라고 하는 건 당연히 백성의 마음을 얻어야 하는 거야. 근데 이 백성의 마음을 얻는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제 미인이 많지. 우리 도호 선생님이 강조하는 것처럼. 이 민에 대한 강조가 확실히 맹자에서 많은 건데, 예. 저는 이게 어떤 점에서는 천하 위공을 사상적으로 선취하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천하는 왕이 다스리지만 다스려졌다는 것은 왕의 존재를 몰라도 잘 살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점에서 왕은 나의 일상의 모든 것을 통제하는 권력자가 아니다. 오히려 왕은 공적 운행의 이념형이고 공적 정치의 아이콘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아요. 다시 맹자의 첫머리, 맹자와 양해왕과의 만남이다. 양해왕 하위 2장이에요. 양해왕이 자신의 연못에서 기러기와 사슴을 바라보며 즐기다가 맹자에게 묻는다. 현자들도 이런 것을 즐기십니까? 맹자는 현자 많이 즐길 수 있다고 답한다. 그리고 문왕의 영대 이야기를 한다. 문왕의 백성들이 영대를 지었지만 문왕이 백성들과 함께 즐겼기 때문에 문왕은 기꺼이 이것들을 즐길 수 있었다고 대답을 해요. 네. 제선왕도 맹자한테 물어요. 그러니까 양해왕도 묻고 제선왕도 물어요. 여기 전부 다 이제 여민이 나오는 거거든요. 여민동락이죠. 우리가 잘 아시는 사자성어, 백성과 더불어 즐긴다라는 거야. 그런데 제선왕도 맹자한테 물어요. 그의 불만은 문왕의 동산, 이때 동산 사냥터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살림이에요, 살림. 자기 문왕은 사방 70리고 자신은 사방 40리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제선왕의 제나라 백성들은 그것이 크다고 원망한다는 거예요. 맹자는 이렇게 대답해요. 문왕의 동산은 사방 70리였지만 꼴 베고 나무하는 사람들이 그곳을 무시로 드나들었다는 거야. 그리고 그 속에서 꿩도 잡고 토끼도 잡고 그 속에서 사람들도 사냥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백성과 더불어 누렸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게 비록 문왕의 영대였고 문왕의 동산이었지만 그러니까 문왕의 사냥터 살림이었지만 누구 것이냐는 별로 안 중요한 거야. 그걸 거의 거기에서 그 근처에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사용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시심이지만 사람들이 그것이 좁다고 느낄 수 있었던 거야. 그런데 이게 지금 아시겠죠? 40리밖에 안 되거든. 그런데 맹자에 보면 여기 이 양해왕 하의 2장에 이게 있어요. 자기는 어떤 나라에 그 초빙을 받고 가기 전에 그 나라에서 무엇을 금하는가, 이런 그 나라의 법령이라거나 그 나라의 그런 예법 같은 걸 먼저 다 살펴보고 들어가는데 제 나라는 그 동산에 들어가서 사슴을 잡으면 처벌을 받았어. 딱 로빈훗이잖아요. 지금 이거 로빈훗이 그 왕의 살림에 가서 계속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커먼 일리치도 똑같이 이야기해. 우리가 요즘 커먼 엄청나게 다시 이제 공통적인 것, 우리 문학의 어느 해 그 축제도 공통적인 것을 살려라 이렇게 됐는데 커먼이 이제 중세 영어인데 진짜 공효지 같은 거였다는 거야. 그래서 이때는 귀족 계급도, 이 푸코도 비슷한 이야기를 해요. 감시와 처벌해서 예전에는
이게 굉장히 관습법이 굉장히 느슨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소유주가 어떤 봉건 영지였지만 그 영지, 그 봉건 영주의 살림에 거기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들어가서 나무도 해갖고 오고 거기서 사슴도 잡고 사냥도 하고 이러면서 사실은 부족한 것들을 보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느 순간부터 이게 금지가 되는 거야. 이게. 예. 그래서 로빈훗이 나오고 이제 그러면서 근대 법 체계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그 사슴을 죽인 제나라의 당시에 이 제선왕의 이 정원에 들어가서 사슴을 잡아먹는 건 사슴을 죽이면 사람을 죽인 것하고 똑같이 처벌한다. 이 얘기를 죽이겠다는 거잖아. 살인죄로 처벌하겠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왜 이게 그 당시의 상황을 할 때 그물로 백성들을 그물질한다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얘기가 뭐냐면 그렇다면 너는 지름 40리의 함정을 파놓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야. 그런 거잖아. 백성들이 거기 들어가서 이제 잘못하면 그거를 싹 그물처럼 이렇게 건져 올라가고는 처벌을 하니까 그래서 백성들을 그물질 한다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예. 자, 그러니 그래서 여기서 여민인 거야. 그래서 나는 이 여민은 당시에 누구나 다 리민이라거나 백성을 이렇게 해준다라거나 뭐 이런 이야기는 했다는 거야. 그렇게 해야 이걸 전혀 안 하고도 뭔가 대국이 된다라고 하는 건 불가능한 거였던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백성들에게 소출을 많이 해주려고 예를 들어서 상황의 병법 같은 경우는 개간 같은 걸 시킨 거야. 농토 개간 같은 걸 막 시켰는데 이제 그렇게 한 게 아닌 거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있는 거를 나눴으면 있는 것을 순환시키면 우리가 그걸 잘 가꾸고 그거를 순환해서 우리가 쓰면 공적인 게 사적으로 자연스럽게 흐르고 사적인 걸 다시 공적으로 순환시키는 이게 세법이겠죠. 정서제. 이런 걸 통해서 불가승식약, 이렇게 다 불가승용약 이로 다 쓰지 못할 정도로 우리는 자연과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이렇게 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없어요. 맹자를 갖고. 예. 문왕의 동상은 문왕의 것이었지만 누구나 드나들었고 누구나 사용하였다. 문왕의 영대는 문왕의 것이지만 누구나 동산도 그렇고 영대도 그렇고 그렇다면 그것은 문왕의 것일까 백성의 것일까? 지금 약간 이런 거잖아요. 임대차 보호법도 4년을 살게 해줘야 된다. 심지어 6년을 살게 해줘야 된다. 이게. 그러니까 자기가 가꾸고 살아야 자기 거 아닌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산이 있어. 내가 시골에 내려갔는데 우리 도라지님 그 양양에 보면 자기 땅은 무만해. 나머지는 다 남의 땅이야. 하지만 이 사시사철 이거 다 누려. 여기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꽃과 그 윗집의 할머니 땅에서 그 피는 꽃을 보지 않거나 즐기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 이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실제로 거기 땅 주인은 서울 산다고 해서 한 번도 내려오지도 않아, 보지도 않아. 그러면 이 경치와 이거 누구 거냐고 이게. 사실 원리는 그런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문왕의 것이자 여민을 저는 그렇게 해석한다는 것이죠. 그거는 문왕의 것이냐 백성의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이 불가능한 그 지점에 여민의 어떤 컨셉과 여민의 그 어떤 사유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문왕의 것이자 백성의 것, 그런 공유지를 돌보고 가꾸는 정치, 맹자의 정치라고 저는 생각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맹자의 왕도 정치는 캉류 웨이처럼 서양 민주주의를 선취한 것이다라거나 혹은 미조구치 유조처럼 동양의 전제주의 이런 관점이 아니라
공유주의 철학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더 잘 보이는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제가 생각하기에 맹자는 그런 점에서 이제 공유주의 서상가입니다.